까라TV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든 학종이든 이런 입시 전 전형으로는 대학 입시라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사교육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 중 등 교육이 정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학원으로, 고학년은 선행학습을 이유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과로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쌤께서 학종과 수능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현쌤의 학생부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작금의 대학들이 학생부 전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하남 지역역 방송에 학교쌤과 함께하는 입시타파 13화를 먼저 시청하고 이현쌤의 강연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자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전형 방법이 간소하다는 겁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출에 동의만 하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 예를 들어 논술이나 아니면 종합전형, 아니면 적성전형을 준비할 필요 없이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동의만 하면 제출이 되기 때문에 전형 방법이 간소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고 안정적 지원 성향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 충원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교과 성적을 확인을 하고 그 점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다른 대학에도 합격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원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이나 논술은 상향을 쓰는데요. 이 교과는 보통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죠. 네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것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 구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이 전형 자체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의 대학들 아니면 적정한 대학들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교과 전형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부 100%, 그리고 학생부 교과 100%, 그리고 최저를 두는가 안 두는가, 그리고 면접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서류에도 상당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학생부 교과 100% 이해해 보는 것들이 출석이라든지 봉사, 그리고 특별활동 같은 것이 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이제 대학별 반영 과목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문과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를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경기대학교가 그렇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울교대, 전주교대, 그리고 공주교대가 전교과 과목을 반영합니다. 적성고사도 교과 전형의 한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학종과 수능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수능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쩌하란 말인가? 학생생활부의 교과 전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장점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중심으로 대입을 치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왜곡할 가능성 낮습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수능은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 준비에 학종은 대학이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스펙 준비 등 외부의 요구에 학교 교육이 종속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수업과 평가를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시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교육적인 전형입니다. 학종에 의한 대학의 선발 기준은 그 공정성이 대학 자의적의 판단에 점적으로 의존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산출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교육기회 형평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학교 내신은 학교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지역 간, 학교 간 차별을 없앨 수 있으며 계층 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 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고 협력의 대상이어야 할 주위 동료와의 경쟁의 비인간성이 유발됩니다. 하지만 치열한 대입 전쟁 속에서 경쟁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학생들이 내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교과 전형 비율이 높아진다고 또 새로운 경쟁이 유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필평가 중심의 내신 평가는 학부모의 이재기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논서수로형 수행평가로 흐르고 논서수로형과 과정평가의 비중을 높일 때 공정성 시비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학종에 의한 선발보다는 공정성 시비는 훨씬 줄어듭니다. 3년간의 성적이 쌓여서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패자부활전은 불가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학생부 교과는 수능이나 학종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운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커집니다. 수능이 금수저 전형이 분명함에도 수능은 고3이 끝날 때까지 또는 재수 3수를 마칠 때까지 결과가 유예되면서 운에 대한 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은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할 수 있다는 신화를 창조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은 항상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신 성적은 3년 동안 차곡 쌓인 성적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운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부 교과는 매력이 없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부 교과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결코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의 가장 큰 정의는 특권학교, 대학 그리고 부유한 지역의 반발입니다. 그들은 학교 간 학력 격차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강남이 1등과 강북이 1등이 어찌 같으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지점에 반박할 수 있으며 사회적 설득이 가능합니다. 첫째, 우선 특권학교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평준화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해도 됩니다. 교육열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는 강남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장점은 학교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수능 논술 대비 사교육 시장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 연구와 자료들을 보면 학생부 교과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수능 점수가 낮다 할지라도 학교 공부에 성공적인 학생들은 대학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그 대안으로 학교 내신 평가의 대대적인 혁신입니다. 상대평가 유지 속에서 내신 등급 조정을 통한 내신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등급의 비율을 1등급 4%에서 8%로 조정하고 등급을 9등급제에서 7등급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교조 등교원단체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 중고등학교 수업과 평가혁신 운동을 대대적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신 평가를 현행 일제식 지필평가 중심에서 과정평가, 논서술형 평가, 교사별 평가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상대평가에서도 교사별 평가가 대학의 평가 사례로 보아 가능합니다. 정부는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평가권을 법률로 명시하여 교사의 권한과 책임 명료하게 규정하여 내신 평가의 질 향상 높여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일제기 권리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수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 수업 모형 개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 연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교과 교사 모임 등을 지원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수업과 평가 혁신 지속적 모니터링 및 단위학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과 세부 특기 사항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은 모든 학생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포괄할 수 없는 특이한 경우만 기술하고 내신 동점자 처리와 학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수능이나 학종보다 좀 더 교육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 모두 심각하게 100년대 개인 교육을 꼼꼼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